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우리 증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 바이든 시대가 우리 증시에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미국 선거 이후에 시장에서 이런 농담이 들린 바가 있습니다. 바이든, 셀든. 말 그대로 이제 바이는 영어의 바이 팔다고, 네. 셀은 또 팔다라는 셀인데 이 말 그대로 짐작할 수 있듯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부정적인 것도 있다라는 말인데 이게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특히 100일 동안에는 사실 허니문 기간에 힘이 실릴 정책계의 어떤 기대감도 있고 또 불확실성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이 안정감이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면 이 변수를 싫어하는 증시에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앞서 보신 것처럼 이 환율 조작국 우려 등 마이너스 요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국내 증시가 역사적 고점에서 현재 당분간 조정기에 머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민감하게 좀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 바이든 시대의 양날이 무엇인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이 경기 부양책이 일단 가장 주목할 변수로 보이는데 부양책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주겠죠? 네, 맞습니다.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확실성을 상당히 싫어하는데요. 예.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2천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힘줘서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 향방은 상하원 결정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과반을 점해서 문제가 없지만 이 상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50대 50 그리고 캐스팅 보트로 한 표가 우위인데 예산안에서 통상 60표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일에 공화당이 거부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좀 제동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불확실성이 나오는데요. 다음으로는 효과인데 이 가계와 어떤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분명히 증시의 호재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이 불안 요소입니다. 공화당도 계속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미국이 3조 한 7천억 달러의 돈을 썼고 이번 부양책을 포함하면 재정 적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 이 과정에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금리가 상승을 하는데 이 금리 상승은 당연히 증시의 악재입니다. 또 재정 적자는 증세와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불확실성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실제 이런 우려로 이 상원 선거 이후에 국내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증시에 동조화된 우리 증시가 좀 출렁이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이런 우려를 좀 진정시키는 발언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예. 먼저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임박하진 않았다. 또 출구 전략을 논하기는 이르다라면서 일단 테이퍼 우려를 좀 잠재우고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는데 이어서 그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 지명자 발언이 더해지면서 안정감을 키웠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면서 좀 못 박으면서 불확실성이 줄었습니다. 예, 연준 의장이 금리를 높일 때는 오래전부터 미리 예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으니까 연준이 움직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인플레 우려도 지금 제기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리 상승은 위험자산, 특히 증시에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이란 재정 정책, 즉 돈을 푸는 정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채권 시장이 이를 반영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시장 금리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막으려면 채권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돈을 푸는 구조가 됩니다. 예. 이중으로 돈을 푸는 구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계가 보일 때 또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기미가 살짝 보일 때 증시의 변화가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앞서서 파월 의장이라든지 제닛 옐런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기 회복이 먼저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좀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환율 부분은 어떻습니까? 엊그제 미 재무장관이 약달러를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또 경기 부양은 또 약달러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사실 막대한 돈풀기가 생기고 이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국내 자금으로 어떤 유입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편입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점 역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편승을 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여기에 바이든 외교 정책이로 이제 글로벌 여건이 좀 개선된다는 점에서 우리 수출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미중 갈등이 아무래도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중 갈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휘청인 바가 있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세련된 방식이긴 하겠지만 이 무역을 넘어서 인권, 언론, 대만 문제 등 지정학적 이런 리스크까지 전선을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됩니다. 또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비율이 GDP의 지금 101.1% 정도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 미국이 중국이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요. 옐런 지명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불공정, 불법이 많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 이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또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릴 수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환율 조작국에 대한 좀 강경 노선 역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친환경 섹터는 이 바이든이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으니까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힘이 실릴 전망인데요. 특히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라든지 수소차, 전기차가 계속해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관건은 얼마나 지속될지, 즉 지속성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이었던 오바마 정권 그 2기 때 보면 역시 에너지 전략이 좀 부각이 됐고 이때 S&P 500 월더이 클린 에너지 인덱스가 1년 동안 86% 정도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도 한 730%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오바마 정책의 동력이 약해졌습니다. 이 바이든 정책도 역시 비슷한 길을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